네, 달리는 라디오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뭐 너무나 이분의 이름은 뭐 많은 매체를 통해서 정말 많이 들어서 진짜 부모님 이름보다 더 많이 우리가 얘기한 그분이세요. 1번 정은경, 2번 이국종 중에 정답 주시면 됩니다. 샵 5001번. 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질병관리청장 이름을 맞춰 주시면 됩니다. 이미숙 님, 수정님 해가 많이 짧아졌네요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고요. 이혜숙님도 감사해요. 김영철님, 산수윤님, 또 4931번님, 272번님 모두 발 빠르게 아니다 손 빠르게 정답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처음에도 말씀드린 대로 2부에서는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인천형 복지 수립을 위해서 지난 2019년 2월에 출범한 인천복지재단은 그동안 인천복지의 방향을 설정하고 인천의 복지 정책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오는 11월에는 인천시 사회서비스원으로 확대 전환된다고 해요. 그 자세한 내용을 인천복지재단의 유혜숙 대표 이사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직접 이 카메라 앞에 키 작은 카메라 보시면서 직접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천복지재단 대표이사 유혜숙입니다. 인천복지재단은 명칭 그대로 인천시의 사회복지를 위한 공공기관입니다. 네. 사회복지는 이제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인천복지재단은 인천 시민들이 처한 사회적 위험, 뭐 빈곤의 문제라든지 여러 위험에 대응하는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인천복지재단에 대한 이제 소개를 해주시고 계신데 이제 1년 반 정도 됐어요. 그렇죠? 자, 어떤 일을 주로 하는 건지 좀 자세하게 좀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인천복지재단은 네. 이제 복지가 사회적 위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위험을 어떻게 보고 대응할지 네. 방향을 설정합니다. 이게 네. 개인과 가족의 문제인가 아니면 함께 시민들이 협동해가지고 대응해야 할 문제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향을 설정하고요. 네. 두 번째는 그 방향에 맞는 제도나 정책을 연구하고 실현할 수 있는 어떤 동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네. 한마디로 인천복지재단은 인천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연구와 다양한 복지 사업을 설계하고 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인천시 출연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1년 반 전에 시작됐고, 우리 대표이사님은 계속 인천에 계셨던 거예요? 네. 아, 그렇군요. 인천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니까 더 잘 이끌어 나가실 수 있겠네요. 네. 인천 시민이 원하는 복지 정책을 만드는 기관, 이제 초대 대표이사가 되신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 1년 반 중에 6개월 정도가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 상황이었죠. 네. 어떠셨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시민들이 너무나 그 어려운 위험 속에 처해 있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요. 네. 저희 재단은 그 과정에서 열심히 코로나 대응에 대한 연구도 하고 네. 또 그 관련된 기관들 또 당사자들을 함께 모아서 함께 이것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네.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삶이 달라져야 하는데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함께 모색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자, 코로나 상황에서도 정말 바쁘게 계속 뛰셨다고 들었는데요. 예, 인천복지재단이 설립되기까지 시간은 어느 정도 걸렸어요? 저희가 이제 공식적인 논의만 네. 한 8년이 걸렸습니다. 8년. 네, 아마 논의의 시작은 한 10여 년 걸렸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만큼 기대도 많았고 네. 또 인천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도 함께 나누는 시간이 깊었기 때문에 네. 오늘날에 이제 인천복지재단이 이렇게 이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네. 했던 힘이 아닌가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초대 대표 이사시기 때문에 더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기도 해요. 네, 그 책임감에 네. 좀 그 막중한 어떤 그 압박이 느껴질 때도 있고요. 네. 하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의 염원을 통해서 만들어진 인천복지재단이기 때문에 네. 인천의 복지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새로 설정하고 또 그 길을 만든다는 그 설레임으로 네. 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간의 성과를 좀 돌아본다면요. 어때요? 네, 무엇보다도 저는 일할 수 있는 어떤 조직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필요한데 네. 근데 이게 만만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럼요. 저도 막 달려가고 싶었는데 없던 조직을 일할 수 있는 그렇죠. 조직이 되기까지 만드는 것 이것은 보이지는 않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것이 이제 그 가장 큰 성과라고 저는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천복지의 어떤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는 인복드림을 만들었습니다. 네. 시민 참여형으로 인천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인천복지의 비전과 방향을 설계한 것인데요. 네. 시민이 당당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풍요로운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방향과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정책, 즉 인천 시민의 행복한 집을 짓기 위한 네. 설계도면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했습니다. 그 오. 이제 대표적인 것이 네. 인천 시민 복지 기준선인데요. 네. 네. 인천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기본적인 어떤 그 기준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했고요. 네. 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의 인천복지의 방향과 그리고 인천복지의 어떤 그 방안들 이런 것을 만드는 그런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이러한 인천복지 기준선을 이제 정해서 올해 인천시가 지금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뭐 좀 네. 의미 있다고 아유, 볼 성과는 수 있는 건 많이 자랑해 주실수록 너무 많이 좋습니다. 자랑하고 싶습니다. 1년 반 동안 했던 거 다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사실은 이 복지를 위해서는 네. 이제 사회복지를 하는 종사자들도 행복해야 그럼요. 궁극적으로 꾸준히 할 수 시민들도 있어요. 예, 행복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저희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연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토론하면서 만들었는데요. 그 결과 인천시가 올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네. 추진하겠다는 이러한 것을 그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세웠고 그런 것에서 저는 굉장히 행복하고요. 그 외에도 뭐 작년에 8개 연구, 네. 올해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위한 사회복지 방안 연구, 네. 또 각 시설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매뉴얼 연구 등 지금 현재 17개의 어떤 정책 과제들을 네.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인천복지의 싱크탱크로서 그리고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과 관계자들을 함께 모으는 플랫폼의 기능으로서 자리매김을 한 것이 저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길게 준비하고 이제 1년 반 전에 이제 설립하게 된 인천복지재단 그동안 이제 성과를 얘기해 주셨는데 끊임없이 연구를 하셨네요. 네. 자, 잠시 15분 교통정보 듣고 와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 인복 드림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네. 얼핏 들어보면 인복이면 사람 복인 것 같기도 하고 인천 복지를 줄임말 같기도 하고 네. 그래요. 맞추셨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예. 어머나. 인천복지의 꿈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자, 15분 교통정보 듣고 와서 자세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다빈 캐스터 전해주십시오. 네, 먼저 TVN 긴급 정보입니다. 독배로 인하대역에서 용현사거리 구간, 인하대역을 50m 정도 지난 지점 2차로에서 승용차 간의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아직 사고 처리가 되지 않고 있으니까요. 구간 2차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시내도로 위 곳곳으로 교통량 몰려 있습니다. 경명대로 계양나들목에서 이막 지하차도 구간 정체되고 있고요. 서건로 대인고등학교에서 공촌사거리 구간도 밀려 지나고 있습니다.
비료대로 수리봉 사거리에서 청악 사거리까지 서행하고 있고 봉수대로 백석 교차로에서 아시아드 사거리 구간도 정체 이름 살펴집니다. 남동대로 위로린 남동경찰서 사거리에서 길병원 사거리 구간 지체와 서행을 반복하는 모습이고요. 선악역 사거리에서 수리봉 사거리 구간도 서행하고 있습니다. 문화로 중앙공원 사거리에서 교통공원 사거리 구간도 교통량 몰려 있고요. 독정이로 독정이 3거리에서 장천 사거리 구간도 교통량만 꾸준합니다. 15분 교통정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장수정의 달리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달리는 라디오는 장문 100원,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5001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인천복지재단의 유혜숙 대표이사와 함께 인천형 복지에 대한 내용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대표님, 이제 좀 자세히 살펴보죠. 인천사회복지 로드맵인 인복이라 그래야 돼요? 예. 인복드림? 야심차게 진행 중이라고요. 그 내용 좀 살펴주시죠. 네, 인복드림은 인천복지의 드림이기도 하고요. 네. 이걸 풀었으면은 당당한 시민과 함께 풍요로운 인천복지 드림의 약자로 인복드림이라고 합니다. 네. 시민과 함께 풍요로운 인천복지를 꿈꾸고 네. 드림 네. 기부. 드립니다. 예. 좀 같이 드시는 드리겠다는 거죠. 방향이자 의지를 나타낸 말인데요. 예. 이 인복드림으로도 또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인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우애가 깊은 그 가족, 즉 형제들이 한 네. 가족이 돼서 서로 협력해서 서로를 돌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운이 좋아서 인복 있는 이런 가족에 태어나서 안전한데 그렇지 못한 가족들인 경우 네네. 상당히 이제 어렵잖아요. 또 돌봄을 받지 못한 아이들도 있고요. 네. 네. 그런데 사실은 옆집 가족이 행복하지 못하면 또 그들과 만나고 그러는 우리도 함께 행복하지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착안해서 인복드림은 가족의 범위를 넓히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원 가족뿐만 아니라 옆집도 한 마을도 네. 그다음에 인천 시민 전체가 가족이 돼서 서로 우애를 나누고 그리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안전한 조건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함께 돌보자라는 뜻으로 정리하면은 인천 인복드림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 우애를 네. 지닌 사회적 가족인 인천 시민이 사회적 돌봄, 서로 돌봄을 실현해서 네. 인복을 누리자는 꿈이자 드리겠다는 의지를 담긴 그런 인천 복지의 네.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회적 가족, 큰 의미의 가족. 네. 예. 인천 전체를 그렇게 보고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인천 시민은 인복 있는 사람들이다. 인복 드림 하우스에 살고 있다. 이 두 마디로 세상 부러워지는 인천 좀 좋은데요. 시작하면서부터 시민의 힘을 계속 강조해 오고 계시죠. 네. 흔히 이제 복지라고 하면 뭐 수당을 받는 거, 뭐 또 혹은 취약한 사람들의 문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복지국가의 원리를 보면은 네. 시민들이 이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 이거는 개인이나 가족이 할 수 없다. 이렇게 함께 힘을 모아서 해야 된다라는 자각과 네. 연대의 산물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어떤 복지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돼서 네. 이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돌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위험을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학습하고 토론하고 네. 그리고 그러한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네. 어떤 그 실천 이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을 인식하고 참여하는 시민이 중요하다. 그래서 인천복지는 시민력을 강조합니다. 시민요. 예. 그래요. 예.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시민들의 힘이 절실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 시민력, 예. 1년간 이 시민력을 모으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펼쳐오셨죠? 저희는 앞에 말씀드린 이제 정책 연구를 주로 했는데요. 네. 사실은 그 연구 자체가 아니라 그 연구 과정에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함께 성찰하고 학습하고 토론하는 그런 그 광장의 역할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네. 앞에 말씀드린 인천복지기준선만 해도 복지기준선 설정 추진위원회를 네. 구성했는데요. 여기에는 시민, 연구진, 복지계, 공무원 등 150명이 넘는 사람들이 1년 동안 네. 70회가 넘는 간담회, 토론회를 꾸준히 했습니다. 70회가 넘는. 예. 정말 정이 들었어요. 가족이 되셨겠어요. 그래서 예. 시민과 관계자들이 네. 연구 과정에서 서로 돌보고 또 함께 공동 성찰하면서 네. 그러한 거기서 모여진 의견들이 이제 연구에 반영되는 네. 그런 것을 했고요. 특히 이제 이 포스트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를 위해서 인천 지역에서 해법을 찾다. 네. 그래서 연속 토론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회복지관협회 관협회는 그동안 시민들의 의견 또 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그러한 것을 함께 저희하고 공유하는 토론회를 했는데 네. 즉 사회복지 소통 광장을 만들었는데요. 온라인 토론회였는데 그날 1,500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하는 등 네. 이렇게 함께 이 우리의 이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 논의하고 네. 안전한 세상을 함께 상상하는 그런 시민들의 참여의 광장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온라인 토론회 1,500명이요? 하루예요. 하루 1,500명이 모여서 토론하셨어요? 모인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 모인 분들은 이제 지금 그 관계자들 그 발제자와 패널들이었는데 네. 거기에 온라인으로 참여하셨던 분들이 관심이 뜨겁네요. 하루에만 1,500명이 네. 다른 지역에서도 그랬고 또 우리 이 지역에서도 같이 참여해서 그 이 위험에 대해서 시민들이 함께 논의하는 그런 네. 공론장을 만든 거죠. 그 외에도 뭐 시민 교육이라든지 또 시민들이 교육 이후에도 함께 모여서 자조 모임을 형성해서 우리 마을의 위험을 찾아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답게 함께 그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의 근거를 만들까 이렇게 네. 실천하는 이런 일에도 저희는 끊임없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코로나가 정말 우리 삶에 너무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예, 앞으로 이 인천의 복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렇게 코로나가 오면서 사실은 우리 사회복지가 훨씬 더 필요하다라는 맞아요. 것을 인식하게 되었는데요. 네네. 특히 이 코로나는 약자들에게 더 힘든, 훨씬 더 피해를 주고 있어요. 네. 아주 불평등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요. 네. 근데 그분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위험에 이제 처할 수 있고 네. 그 위험이 함께 모두의 것이라는 것을 이제 인식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사회복지는 오히려 더 강화하고 훨씬 더 범위를 확장해서 예. 보편적 일반 시민들의 문제다 이런 것으로 함께 깨닫게 되는 저는 그런 시기였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 아젠다도 이제는 확장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재난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선별로 할 건가,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할 것인가, 뭐 이런 논의도 진행이 돼서 그야말로 소통 광장, 이제 네. 복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는데 네. 실제 이거는 갈등스럽고 곤혹스럽기는 하지만은 사회복지를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논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는 사회복지가 기존 방식에서 이제 다른 방식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에는 취약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기관이나 시설에서 모여서 이렇게 그 사회복지 서비스를 줬는데 네. 이제는
복지관을 중심으로 할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이런 맞아요. 상황이기 때문에 집에서 마을에서 네. 복지관 중심을 확장해서 네. 마을형 복지로 이렇게 가야 한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하게 되면서 네. 범위가 확장됐고요. 네네.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어쨌든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이 사회복지의 시야를 넓히는 저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봅니다. 그 코로나는 근본적으로 그동안 인본주의를 버리고 인간의 본질이 아니라 자본주의, 자본이 본질인 그런 세계를 향해서 앞만 보고 막 달려가면서 네. 자본을 위해서 동물을 학대하고 자연을 착취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간을 착취한 그래서 만들어낸 위험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는 거기에서 이제 동물이 변종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공격을 하고 자연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위험에 처하게 돼서 사람도 함께 위험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는 그 복지도 좁은 영역을 넘어서 환경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동물권, 네. 그다음에 우리 공동체 전반의 문제까지도 이렇게 확장되었고 그리고 복지계라든지 특정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네. 전 시민이 함께 그렇습니다. 만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좀 더 확장이 됐네요. 그 예, 의미가. 예. 예, 예. 그리고 길을 여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네, 끝으로 이제 기대감을 갖게 되는 소식인데 이제 11월부터 인천시 사회 서비스원으로 확대 개편된다고 하는데 네. 이게 경사스러운 일이죠? 예. 네, 좀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사회 서비스원이라면 좀 생소하실 텐데요. 사회 서비스라는 거는 네, 보육이라든지 요양 서비스, 뭐 또 장애인 활동 서비스 등 시민들이 필요한 사회 서비스를 기존에는 그 민간에 거의 대부분 맡겨놨는데 이제는 네. 공공이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그 의지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종사자 처우도 높이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더 이렇게 강화하겠다라는 네.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진 것이고요. 저희 재단은 인천 복지재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요. 확대 개편하는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기존의 정책 그 연구 기능, 그 다음에 사회복지 지원 기능에서 이 서비스 기능까지 장착해서 네. 보다 그 통합적인 복지의 기능을 가지고 인천 시민들에게 보다 질 좋은 서비스로 네. 인천의 복지를 보다 높이는 네. 그런 것으로 강화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승격된 거죠? 네. 미리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오늘 직접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잘 들어봤고요. 앞으로도 인천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 계속 실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하는 마음, 처음 도전할 때 그 다짐을 잊지 않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의견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겨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협력과 견제의 조화를 이루어 좀 더 높은 의회상을 정립하고 활발한 연구 활동을 통해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인천시정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의회, 인천광역시의회 37명 의원 모두는 시민의 행복한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 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푸른 원주입니다.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지, 일자리와 기회가 넘치는 경제도시 원주.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 소금산 출렁다리와 함께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법정 문화도시로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는 문화관광 제1도시 원주. 걸어서 5분 이내 도심 공원과 힐링 숲길로 쉼과 여유가 있는 명품 공원 도시 원주. 내일이 더 기대되는 곳. 여기는 행복도시 원주입니다.